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가 열흘도 안 남았는데 23년도 예산안 통과 문제로 국회가 아직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22일 여야가 드디어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를 하되 주식 양도소득세는 유지를 하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3년에는 0.2%, 24년에는 0.18%, 25년에는 0.15%로 점점 인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장이 영 시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한시름은 놓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과세 유예안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별다른 오피셜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고 현안에서 소외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같은 날 22일 DAXA 즉 닥사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닥사가 뭐냐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입니다. 이것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 지원 종목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같은 주요 과업을 위해서 22년도 6월에 출범한 거래소 협의체입니다. 여기에서 닥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현재 가상자산 과세법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거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가상자산을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 원가 등 필요 경비 및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2%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총 세액은 22%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많은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금융투자 소득세가 유예되는 시기에 맞춰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안도 같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만 따져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리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2022년이 열흘도 안 남아있는데 지금 이대로 그냥 어영부영 난 뭐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 과세가 유예되는 것 없이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문제는 이 세금을 내는 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아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암호화폐 과세법 자체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세한 거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일단 때리고 보자 하는 투로 만든 법이라는 게 곳곳에서 티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을 다 하자고 하면 이게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말은 조세 원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법은 아예 이 원칙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만들어서 부실한 부분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과세법의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 2월 결손금 공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 즉 손해를 본 금액을 나중에 설령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과거에 발생했었던 손실 금액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익이 발생한 금액에서 공제, 즉 빼는 제도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 과거에 발생했던 손실 금액이 무한하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손실 금액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용시킬 수 있는 유효한 기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월 결손공제 기간을 3년 정도라고 치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들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고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20년에 이 A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넘어가서 2021년에도 이 사람이 또 투자를 했는데 이때도 투자를 잘못해서 역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2년 동안 총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2022년에는 이 사람이 투자를 다시 잘해가지고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20년도와 21년도와는 다르게 22년도에는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 3천만 원에 대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여기에서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이 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22년도에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는 맞지만 이전 연도 동안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손해를 본 금액은 공제, 즉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이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 암호화폐 과세법의 경우에는 이런 2월 결손금 제도가 없습니다. 뭔 말이냐? 요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B라는 사람이 21년도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해서 21년도에는 2천만 원을 손실을 보고 22년도에는 2천만 원을 수익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손익을 따져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본전치기만 한 겁니다. 물론 좀 더 엄밀하게 따져 보면은 수수료도 생각을 했을 때 본전을 쳤다라고 보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 암호화폐 과세법의 경우에는 이 2월 결손금 공제가 안 되니까 너가 작년에 손해본 거는 모르겠고 올해 2천만 원을 벌었으니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7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러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지금 번 게 없는데 엄밀히 따졌을 때는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맘 버리고 생 고생만 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이 코인의 취득 원가 산정 방식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 과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을 매기는 이 방식이 암호화폐를 팔거나 양도한 가격에서 취득 원가랑 기타 비용이나 기본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취득 원가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거래소에 거래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취득 원가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취득 원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 내용을 보면 다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입증을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은 이런 데 말고 상대적으로 생긴 지 오래된 코빗 같은 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거래소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거를 사기는 했는데 이걸 얼마에 샀는지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을 예로 드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제일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얼마에 샀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그냥 입증을 못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 알고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면 입증을 못하는 겁니다. 또한 꼭 국내 거래소에서 처음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사놨던 코인이 있었는데 그걸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내 거래소로 옮겨놨고 그 해당 거래소가 망해버렸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과거의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거래소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얼마에 샀는지를 이걸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제대로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 취득 원가를 0원, 그러니까 빵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아주 오래전에 투자를 했고 내가 이걸 얼마에 얻었는지를 모르겠다, 혹은 설령 얼마에 얻었는지 나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취득 원가를 0원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금액 전체를 이익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500만 원에 샀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2,500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내가 이걸 2,500만 원에 팔았을 때 원래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야 되니까 이득이 2,0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입증을 못하니까 취득 원가를 아예 빵원으로 봐서 2,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하락장이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와서 코인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내야 되는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 외에도 공제액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기본 공제액을 250만 원밖에 안 해준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낼 때 기본소득 공제액이 1인당 150만 원인데 그거보다 약간 나은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종합소득세법상 기본소득 공제액은 배우자라든지 부양가족 수라든지 그런 걸 곱해가지고 공제받는 금액을 늘릴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250만 원에서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유예하기로 합의가 된 이 금투세법을 보면 국내 상장 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KOTC를 통한 중소 및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이나 공제를 해주고 그 외 소득에 대해서도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250만 원은 공제 금액이 너무 적어도 적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코인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일본처럼 된 것 아니냐, 왜냐면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과세를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볼 거라고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약간 극단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아예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2월 20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등장했던 내용인데, 핵심 부분만을 요약을 해보면은 회사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17년 말에 취득한 비트코인이 4억엔, 그러니까 40억 원까지 불어나가지고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분만 현금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데 쓴 다음에 현금화한 부분은 세금 신고를 하고 암호화폐를 구입한 부분은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세무서에서 2억엔, 우리 돈으로 20억을 내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급여,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배당소득 이런 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잡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20만엔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최대까지 올라갔을 때 55%까지도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세금을 워낙에 빡세게 때리니까 초토화가 될 만도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분리과세 세율이 22%니까 일본처럼 그렇게 완전히 망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법 자체가 너무 엉성한 부분도 많고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공제액도 너무 적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놓고
약간 미완성한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보니 이게 과세 유예가 안 되면 확실히 대한민국 시장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려가 되는 거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과세 유예가 정말로 안 된다면 국내 거래소 입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에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법이 이 모양이면 사실 국내에서 코인을 할 메리트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해외 거래소로 쓰지 누가 국내 거래소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닥터스타 쪽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이거가 과세 논의에서 시행이 되는 데까지 약 17년 정도의 논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이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니까 주기도 빠르고 속도도 빨라서 그 기간 그대로만큼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리가 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이 너무나도 미흡한데 이거를 그냥 내두는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그래서 지금까지 최악의 경우에 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우이고 웬만하면 연말에 급하게라도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에서 못다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